네, 안녕하세요. 이정환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 저는 스플리만 요원 이정환 원장입니다. 저는 그 류마티스 질환과 척추관절 질환을 좀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고요. 올해로 이제 임상 연차는 한 9년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뭐 강직성 척추염, 아니면 섬유근육통, 뭐 베체트병 이런 병들도 마찬가지고, 뭐 아니면은 척추관절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상담을 할 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가 중요한 거를 제가 한 6에서 7 정도 이야기하면은 음식이 중요한 거를 한 정말 생활 습관이 한 3에서 4 정도, 30% 40% 정도 치료에서 중요한데 음식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구성이 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편을 나눠서 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야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뭐 다음에는 뭐 고기나 아니면은 우리 탄수화물 전분류 아니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음식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아침 방송을 보시면은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게 동나죠. 슈퍼에 가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좋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많은데 사실 그 정보들을 이제 알맞게 조합해가지고 본인한테 좋은 식습관을 꾸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큰 원칙을 조금 정해 드리려고 하고요. 큰 원칙 안에서 이제 어떤 야채가 어떻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야채를 먹을 때 좀 환자분들한테 많이 그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 익혀서 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 류마티스 질환을 앓으시거나 만성적으로 염증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습니다. 몸이 예민해져 있고 염증이 많은 상태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양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위장이 많이 상해 있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야채들이 그 항영양소라고 해가지고 야채들도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독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성분들 중에서 인체에 좀 유해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조리를 하게 되면은 익히게 되면은 거의 다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원칙은 익혀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좀 익혀서 먹어야 되냐? 일단 저는 가볍게 데치거나 아니면 이제 인체에 무해한 올리브유에 좀 볶아서 드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은 야채 본연에 이제 영양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짧은 시간을 조리해서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좀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으로 드시는 게 괜찮은 야채들도 있어요. 생으로 드시는 게 괜찮은 것들은 뭐 우리가 여기다 잠깐 적어 볼게요. 오이나 그 다음에 뭐 상추, 뭐 양상추 같은 거는 괜찮죠. 그래서 이제 양상추도 상추니까 뭐 오이나 상추 같은 것들은 이게 항영양소라던가 독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으로 먹었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도 괜찮고요. 뭐 당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야채들 뭐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사실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팔거나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오이나 상추, 당근 이런 것들은 좀 생으로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채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데서 얘기를 들으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야채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음식물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야채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나 이런 유들, 그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전분류들, 뭐 쌀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사실 많은 양을 먹었을 때도 크게 사실 부담이 없는 거는 야채입니다. 그래서 야채는 익혀서 드시게 되시면은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또 야채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드시면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양을 드시게 되는데, 야채는 기본적으로 식탁에 항상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환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채소랑 과일이랑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저는 이번에 감철이어가지고 감을 되게 많이 먹었다고, 자기 야채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사과나 배 뭐 이런 것들도 야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채랑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다르죠.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염증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서, 사실 과일은 제가 그렇게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일 중에서 조금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토마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수박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어떤 분류에 들어가기는 하죠. 근데 그런 애들은 당도가 뭐 이제 요새 수박은 좀 당도가 높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야채 쪽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 드셔도 괜찮겠지만, 토마토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제 과일이랑 야채랑 헷갈려서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채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류마티스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한테 야채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야채는 기본적으로 비타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엽산이라던가 아니면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양약을 오래 먹으면서 우리 몸에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항암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은 아무래도 몸에서 산화작용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작용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채를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은 류마티스 질환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익혀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야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비슷한데 뭐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좀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채소는, 야채는 이제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소와 과일을 헷갈리지 마시고 과일은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 신선한 야채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그 야채를 먹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제 야채들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채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이거는 잠깐 지울게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먹게 되는 야채 중에 하나가 그 십자화과 야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은 배추과예요, 배추과. 배추과의 야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먹게 되는 야채들 중에 하나가 그 가지과가 있습니다. 가지과가 있어요. 이제 가지라든지 뭐 토마토, 감자 이런 애들인데, 뭐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것 중에 박과도 있습니다. 박과. 박 아시죠? 박. 그 흥부 놀부할 때 나오는 박이요. 그 박과에 속하는 그런 야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백합과도 있습니다.
백합과 야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파, 뭐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 주로 백합과 야채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 거는 이 뭐 한 네 가지 과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제 명화죽과 몇 개의 야채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많이 먹게 되는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각과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십자각과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먹는 채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보면은 뭐 배추, 아까 배추과라 그랬죠. 배추, 무, 갓, 뭐 열무, 우리가 이제 총각김치 담그는 총각무 알타리무 있죠. 그다음에 유채나 이제 브로콜리, 뭐 콜리플라워, 양배추, 방울 양배추, 뭐 청경채, 케일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각과 채소입니다. 십자각과 채소가 우리가 사실 되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십자각과 채소가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좋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영양소라던가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많이 먹어온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각과 채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항영양소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이름을 보통 이제 옥살산염이라고 하는데 이 옥살산염은 우리 몸에 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근육통이라던가 근력 저하 아니면 뇌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각과 채소 역시도 좀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생으로 먹었을 때도 물론 많이 과량을 먹어야지 옥살산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분들이 아니고 류마티스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식습관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염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에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옥살산염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상태에서 야채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각과 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과 채소들이 있어요. 가지과 채소들은 뭐가 있냐면은 자 가지, 뭐 감자, 뭐 토마토, 그 다음에 이제 피망, 파프리카, 고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과 채소입니다. 근데 가지과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칼로이드 성분이라던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항영양소 중에 하나인 렉틴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렉틴이라는 성분이 또 이제 그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독소로 좀 작용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체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과를 채소를 드셔도 크게 좀 문제가 없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지과 채소를 한 2, 3일 정도 많이 먹게 되면은 뭐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렉틴 같은 경우에도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불을 닫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가지과 채소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류마티스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좀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과 채소들이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거든요. 뭐 토마토, 아니 파프리카, 피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그 보통 영양소들 많이 얘기하죠. 항산화 영양소들, 뭐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 라이코펜, 뭐 라이코펜 맞나요? 네, 그 성분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타카로틴이라던가 뭐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라이코펜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가열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생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탈이 나거나 컨디션이 조금 다운이 되거나 뭔가 이제 피부나 관절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가려서 드시고 또 이제 가급적이면 익혀서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과의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 몸에 좀 그 무해한 채소들이 많아요. 밥과 채소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호박, 오이 이런 것들이 밥과 채소입니다. 근데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으로 제가 먹어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이에 대해서 맛을 좀 싫어하시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 오이를 좀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호박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전후를 해서 먹거나 보통 찌개에 넣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그 백합과 채소들이 있는데, 백합과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파라든지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양인들은 이 그 대파라던가 마늘 같은 것들 예전부터 음식에 넣어서 많이 먹어왔어요.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향신료로서 많이 쓰이죠. 매운맛도 나게 해주고 좀 개운한 맛을 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그렇게 좀 동양인들이 많이 먹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고, 뭐 파나 마늘을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익혀서 드신다면 좀 많이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과 채소, 그 다음에 가지과 채소, 박과 채소, 뭐 백합과 채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좀 익혀서 채소들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채소들 중에서 이제 가지과 채소들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가지과 채소는 많이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채소들은 충분히 좀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야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야채들이 어떻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